정신건강의학과에 나도 간 적이 있다. 첫 방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었다. 그때도 정신과에 간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을 때는 아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사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척이나 늘어나 지금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지만 환자가 늘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수와 팀장님께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연차를 주로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입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신입이 툭하면 골골대는 이미지를 만들어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병원에 아파서 가는 것과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은 느낌의 차이가 있었다. 또 아파? 대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나 보네. 프로답다 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치가 보였다는 점 이외에도 정신과에 간다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 아이, 내가 왜 정신과에 가? 뭘 그렇게까지. 얼마 전에 친한 동생한테 정신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때 이런 대답을 들었다. 정신과는 여전히 좀 그런 반응이 나오게 하는 곳일까? 남자친구가 10년 전 나에게 같은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정신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건가? 하고 망연자실했다. 뭐랄까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 난 누구보다 멀쩡하고 마음 단단한 사람인데 정신과라니 이런 했다가 아니지 종종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곤 했었지. 역시 나의 정신에는 꽤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걸 어쩌면 나도 모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 하다가 이런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왜 하필 왜 내가 했다. 멀쩡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데 이런 데까지 들어가야 하는 돈과 시간이 아까우면서 정신과를 들락거리지 않아도 잘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 것까지 빠지지 않고 걸릴까 하는 비교로 인한 억울함까지 짬뽕되었다. 이런 감정들의 무게보다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약간은 굴복을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방문을 두드리게 되는 걸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마음의 감기 같은 표현을 써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아플 땐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말들도 하는 것 같은데 정신과와 그 외 분야를 구분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별거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꼭 가보라고. 막상 가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보다 빨리 많이 좋아진다며 가야만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설득을 하지는 않는다. 병원은 다녀왔어? 라고 물을 뿐이다. 완전히 반대로 마음의 문제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믿음도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힘차게 지혜롭게 무사히 딛고 일어서 할 수 있어. 물론 완전히 틀린 믿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언제나 최선인 것도 아니다. 때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악성 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완치해서 장수하는 사례들도 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하지만 전문가라 구분되는 집단이 언제나 최선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정신과나 심리상담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다양한 대안과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다. 다만 혼자 알아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개인을 의지가 약하거나 심지어 열등한 존재라 치부하는 것은 한참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 위험하다. 그런 믿음이 괜한 자존심이나 고집이 되는 걸 경계해야 된다. 나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권유하는 남자친구에게 일단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빈틈없이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했다. 책임감과 의지가 강한 인간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니 아깝게 시간과 돈을 써가며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 그 다짐과 선언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마리를 찾아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내 이슈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철학책도 찾아 읽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았다. 이해하면, 방법을 찾으면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거야. 블랙홀과 같은 막연함과 어둠 속에서 방황만 하다가 파헤치기 모드에 돌입하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스스로 짜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로부터 완전히 편안해질 수 있게 되었다. 고 하면 깔끔하겠지만 나는 결국 전문가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러 분야의 베테랑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파고드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지만 나는 내 문제에 딱 맞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만큼 발전하진 못했다. 나의 역량과 경험도 부족했고 자료의 접근성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렇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없이 순수 검색으로만 자료를 찾아야 했는데 뭘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검색 자체를 할 수도 없었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그 시간을 마냥 견디고 인내하기에 문제는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내가 문제로부터 점점 편안해지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난 좀 더 확실한, 문제를 그야말로 시원하게 씻은 듯이 해결해줄 뾰족한 수를 원했다.